오늘 영상은 월배당 ETF 세금 및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요건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기준, 이 두 가지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봤습니다. 최근 월배당 ETF 찾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산운용사에서 많이 광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더 올라가는 것도 있겠죠. 근데 매달 일단은 소득이 나온다는 건 누구한테나 아마 매력적일 겁니다. 특히나 최근에 은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 추세에서는 아마 노후 소득을 위해서도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환경적으로. 월배당 ETF는 주식, 채권, 시장 지수 등 다양한 기초자산에서 나오는 배당, 이자 등 수익을 매달 분배금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이 모든 걸 얘기해주고 있죠. 장점은 매월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점. 이거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죠. 근데 이렇게 매달 그 분배금을 받음으로써 단점이 있습니다. 수익금을 매달 분배금으로 지급하는 탓에 장기 투자할 경우 복리 효과가 사라져 월배당이 아닌 ETF와 비교해 최종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분배금을 매달 받는 월배당 상품은 매달 현금 흐름을 발생시켜서 장점은 있지만 그 현금을 재투자하는 효과는 없죠. 근데 그 분배금을 받지 않는 ETF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대로 재투자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원금을 계속 늘려나가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보면 월배당 ETF는 매매 차익보다는 월세를 받는 상가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ETF는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아파트 투자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월배당 ETF는 매달 받는 수익금 외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가격이 오르면 ETF 자체의 가격이 올라 매매 차익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배당 상품이라고 배당만 받고 가격 변동이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매매 차익도 발생할 수 있고 월배당도 발생할 수 있는데, 대신에 월배당을 주기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배당률이 높은 회사들을 보유한다는 이런 의미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월배당 ETF가 아니라고 분배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이제 종목들도 매년 배당을 하고 분기마다 배당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죠. 월배당 ETF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분배금과 매매 차익 두 가지가 이제 있습니다. 두 가지 수익이 발생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에는 세금이 있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케이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이 케이스는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 케이스를 나눠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ETF 매도 시, 그리고 분배금 수령 시. 분배금이라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분배금은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은 주식에 투자하는 ETF를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배당금은 받을 때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거는 국내 상장 ETF나 해외 상장 ETF나 동일하게 15.4%를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 상품,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수익이 나더라도 ETF를 매도할 때 1억을 투자했는데 2억을 찾는다 해도 그 1억에 대해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보유하고 있던 기간 동안에 발생한 배당 소득이 있다 그러면 그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ETF인데 국내 주식이 아니고 원자재라든가 리츠 아니면은 지수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가 됩니다.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은 배당금과 동일하게 15.4%를 이제 원천 징수하고 받게 되죠. 그리고 해외 상장 ETF 같은 경우에는 발생한 소득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고 그리고 이제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테니까 일단은 첫 번째 케이스, 국내 상장 ETF에 100% 투자한 경우,
국내 상장된 주식형 ETF는 매도시 증권거래세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면제됩니다. 그래서 ETF 수수료만 이제 내면 되죠. 분배금에 대해서만 배당 소득세 15.4%를 내면 됩니다. 하지만 주식형이 아닌 채권, 원자재, 해외 주식 등에 투자하는 ETF의 매매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한 경우, 해외 상장 ETF의 경우 일단은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원자재냐 이런 종류에 상관없이 200만 원을 초과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무조건 부과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는 건 아니고 이제 250만 원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이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했는데 내가 투자 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1년에 250만 원 이상 수익이 나지 않았다 그러면 세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아니면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 22% 여기에는 각종 비용을 빼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 제외하면 비용이라고 들어갈 게 없죠. 그러니까 비용 수수료 정도를 차감한 소득이 250만 원을 넘어가면은 그 전액에 대해서 22%를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해외 주식뿐만 아니고 국내 주식 거래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최근 해외 투자 열풍이 불면서 해외 투자액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아마 만만치 않게 세금을 내셔야 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매도해 발생한 수익이 250만 원 이상이라면 2025년 5월에 이제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2024년 해외 ETF 2개를 이제 매도해서 수익 또는 손실이 각각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해외 ETF 2개 중 하나는 2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고 다른 하나는 1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 경우 총 300만 원의 수익 중 250만 원은 공제하고 50만 원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간단하죠? 수익금을 모두 합치면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ETF에서는 400만 원 수익이 났는데 두 번째 ETF에서는 150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총 수익은 25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의 수익에서 150만 원의 손실을 빼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250만 원이니까 비과세 딱 한 개만큼 수익이 발생했죠.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국내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해외 주식에 대한 소득이 매매 차익이 있다 그러면 배당 소득세 15.4%만 원천 징수됩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경우 해외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 국내 상장된 ETF를 통해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세율이 더 적죠. 직접 투자하면은 22%인데 국내 ETF를 통해서 만약에 해외 주식에 투자한 경우 15.4%만 원천 징수되니까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직접 투자에서 발생한 세금이 더 많은 거죠. 그러면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게 더 불리할까? 이거는 근데 또 따져봐야 됩니다. 국내 상장 ETF는 15.4%의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는 반면 이자 배당 등에서 발생한 총 수익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2천만 원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넘으면 오히려 종합소득세를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매매 차익은 22%,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만 분리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수익이 아무리 많이 발생하더라도 22% 이상 세금을 낼 일은 없습니다. 해외 주식 또는 ETF에 투자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해외에 상장된 주식이나 ETF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투자하는 투자금이 그렇게 원금 자체 크지 않고 2천만 원 이상 발생하거나 아니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현재 소득이 없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상장된 ETF를 통해서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하면은 오히려 직접 해외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이 해외 주식 거래로 350만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250만원 공제 후에도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잡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할 때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22%로 분리과세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2천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 종합과세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소득에 포함이 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이제 제외될 수도 있거든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해당이 될 거냐 비해당이 될 거냐 요걸 이제 판단하게 되고, 2천만 원이 넘는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2천만 원 초과소득에서 100만 원이 더 넘어갈 시에는 인적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3,400만 원이 이제 배당소득이 초과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과세냐 아니면 종합과세가 되는 거냐, 이제 이 기준이 소득이 많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일 수 있죠. 매매 차익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이 350만원 미만이면 그때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도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35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상 된 경우에는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그리고 3천만원을 초과하면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요 부분 잘 알고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원금이 저처럼 미미한 분들은 사실 이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해외 투자에 큰 금액을 맡기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국내 월배당 ETF는 2024년 6월 기준 총 7조 원을 넘게 지금 현재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배당 상품에만 이 정도 투자하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금액이 지금 몰리고 있는 것 같죠? 최근 ETF가 자체가 이제 늘고 있는데 그중 미국 종목을 담고 있는 ETF가 늘고 있어 관련 상품 출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S&P 지수에 투자하는 종목, 미국 제약, 비만 관련 치료제 개발하는 그런 ETF도 출시가 되고 있고, AI 관련된 출시도 그 ETF도 출시되고 있고, 반도체 관련된 ETF도 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보면은 거의 우리가 이제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이 그 투자 포지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 주식이 계속 올라가는 데는 전 세계에서 이런 ETF 상품을 통해서 미국 주식을 많이 담고 있는 그 이유도 클 겁니다. ETF에는 주식, 원자재,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담아 놓을 수 있습니다. 일단 ETF 구조를 한번 보기 위해서 삼성자산운용에서 지금 출시한 미국 배당 프리미엄 액티브 ETF, 요걸 이제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상품이 좋다고 추천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월배당을 하고 있는 상품 중에 지금 하나를 그냥 골라왔거든요. 여기 ETF를 보시면 ETF에는 여러 종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쉐브론, 애플, 그리고 프록터앤갬블, JP모건, 골드만삭스, 맥도날드, 요런 종목들이 이제 다양하게 담겨 있죠. ETF 이제 만약에 요
ETF를 주식시장에서 매수하면 저기 방금 말씀드린 그 종목들의 비중대로 나눠서 투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TF는 펀드하고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매매는 평원 펀드처럼 상품에 가입하는 게 아니고 주식을 사고 팔듯이 이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ETF도 뭐 출시한 이제 자산운용사나 판매한 증권사가 있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근데 이 수수료가 최근에 이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수료가 이제 점점 낮아지고 있죠. 최근 뭐 출시하고 있는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0.099%로 거의 0.01% 정도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수수료는 매년 빠지기 때문에 장기간 투자하게 되면은 야금야금 수익을 갉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는 처음에 이제 잘 알아보고 가입하셔야 됩니다. 실제 월배당을 받았던 그 배당금 내역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제가 일단은 2023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월배당 받았던 1년 동안 받았던 그 수익금을 합쳐 보니까 634원을 이제 받았습니다. 매월 52원, 52원, 53원, 53원 이런 식으로 이제 받게 되는데 52원, 53원에서 632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ETF는 출시할 때 보통 한 주당 10,000원에 이제 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000원에 내가 ETF를 샀다라고 하면은 1년 수익률로는 월배당 수익이 6.34% 정도 되니까 낮은 수익이 아니죠. 그런데 수익만 받는 게 끝이 아니고 만약에 1년 후 11,000원으로 이제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은 10%의 매매 차이까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년 수익으로만 따지면은 16% 이상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월 이제 계속 현금 흐름도 만들어주고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지금 뭐 당긴 종목들 보면은 지금 수십 년간 계속 이제 성과가 좋았던 그런 회사들이 이제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뭐 크게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 같은데 항상 주식은 뭐 장담할 수 없죠. ETF는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낮고 매매는 간편합니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이제 뭐 펀드 투자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ETF를 한번 공부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ETF가 출시되고 있어서 원하는 뭐 어떤 섹터나 이런 쪽에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출시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은퇴자가 늘고 있어 앞으로 월배당과 같이 따박따박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상품들의 인기는 점점 많아지고 더 다양한 상품이 출시될 겁니다. 좋은 상품을 고르는 안목 뭐 미리 길러놓으면은 앞으로 좋겠죠?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